안녕하세요. 마스터프랩에서 AP Human Geography를 지난 11년간 맡고 있는 라저 장지익입니다. 이번에 4th edition, 네 번째로 이 Human Geography, 인문 지리학을 다시 이제 패키지로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introduce 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 AP Human Geography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과목인지, 어떤 시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Human Geography, 인문 지리학이라는 건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화가 존재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정치를 하고 있으며 농사는 어떻게, 공장들은 어떻게 돌리고 도시는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합니다. 왜 이걸 공부하냐? 이걸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타임 매거진을 본다거나 또는 CNN 뉴스를 본다거나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그 리스폰시블한 공부를 많이 한 이것저것을 많이 알고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또 어떻게 보느냐? 2시간 15분짜리 시험이고요. MCQ하고 FRQ 50%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섹션은 MCQ인데요. 1시간 동안 60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은 FRQ죠. FRQ는 1시간 15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3개, 3 questions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라고 되어 있지만 question 하나에 이제 그 sub question, question 1,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막 H까지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풀어야 되는 문제는 한 20개에서 한 3개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세이는 없고요. 대답 이제 글을 쓸 때 그 센텐스 1개에서 많게는 센텐스 3개 정도 쓰는 그런 그 FRQ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P Human Geography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돌직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5점 받기 되게 쉽다던데 진짜 5점 받기 쉽나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쉬운 줄 알고 들어와요. 자, 시험 5점 받는 학생들 10.6%입니다. 이거 5점 받기 쉬운 시험 아닙니다. AP Calculus BC 같은 경우는 44%가 5점을 받아요. Human Geography는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학생들은 쉽게 배워서 쉽게 5점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걸 공부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과목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why do students say it's easy? 그러면 10%만 5점 받는데 왜 이게 쉽다고 말을 하냐? Because the subject is simple. That's why exam is designed to confuse the students. 과목 자체는 되게 쉬워요. 네. 좀 외울 거 몇 개 있는데 외우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생각으로 답을 쓰기 시작하면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봐온 토대로 이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글 쓰면 답이 되는 그런 간단한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목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시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을 일부러 헷갈리게 뭐가 답이지? 이거 뭘 물어보는 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 수수께끼 비슷한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은 답을 뻔히 알면서도 틀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5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then why do so many students struggle with this subject and the AP test? 그래서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쓰여져 놨다면
이거를 그러면 쉽게 이해하고 쉽게 파헤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러면 힘들어하느냐? Unfortunately, most teachers who teach this subject are unprepared or untrained because of its unimpressive status among other subjects.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AP Human Geography 학교에서 배울 때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요. Human Geography를 제대로 아는 선생님들 없어요. 95% 정도는 아마도 US 히스토리나 월드 히스토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거를 가르칠 겁니다. 이거 자리 비었으니까 선생님 히스토리 가르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과목을 다루게 돼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별 인정해주지도 않고 인기도 없는 이 과목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선생님들이 대충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에서 힘들어하는 거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거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한테 많이 들어요. 선생님, 한 선생님은 이 자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 렉처 노트야. 그래요? 다른 학원에서는 프린스턴 리뷰 가지고 가르치던데. 다른 학원에서는 베런스 갖고 가르쳐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님들도요. 자기가 직접 이 강의 노트를 안 만들고 이런 이제 서점에서 팔리는 그런 참고서를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4. If I study AP Human Geography by myself, what is my chance of scoring a 5? 나 혼자서 그럼 공부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휴먼 지오그래피는요, 학생들이 쉽다라는 생각에 내가 학교에서 이거 배우지 않았어도 나 혼자 공부해서 이거 5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Very high if you use my program. 제 인강 패키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5점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개런티합니다. 그런데 제 인강 이 패키지를 쓰지 않는 학생들, very low if you use other programs or attend academies that use known prep books for lecturing. 시험에 어떤 식으로 뭐가 나오는지 설명을 못 들을 거예요. 그냥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공부해. 저거 중요하니까 이거 외워. 그거는 이 학생의 그 시험을 도와주는 prep work이 아니죠. 야,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에서 이거 나올 확률 80%야. 이거 나오면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렇게 답을 콕콕 찍어서 설명을 하는 강의를 들어야지 5점을 받습니다. 자, 5. How will this course help me? 이 코스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건데? What is so special or different about this course compared to other courses or exam prep books? 그래서 다른 학원 코스나 다른 어떤 그 참고서랑 정말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일단 이 강의는 교과서를 토대로 디자인됐습니다. Cultural Landscape, 이 교과서가 제일 많이 쓰여요. 전 세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간추려 가지고 디자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클래스를 듣고 있다면 아마 이 챕터 바이 챕터 이렇게 진도 나갈 때 학교에서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진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US 히스토리하고 그다음에 Comparative Government, US Government도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과목에서 다루는 그런 중요한 부분도 이 강의에 집어넣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역사적인 거 물어보거든요. 종교적인 거 물어보고 정치적인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치학을 AP 레벨로 US Government, Comparative Government 가리키는 사람이 그거 딱 봤을 때 요거는 답이 이렇게 해야 돼.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 노하우, 다른 AP 과목 노하우를 집어넣었어요. 5점 받을 수 있게. 그리고 thorough research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만큼 되는 과목을 이만큼 다 가리키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만큼 과목에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요만큼이에요. 이 패키지는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험에 대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에 뭐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느냐. Key terms, 당연히 이 terminology를 좀 알아야 돼요.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분의 1은 key term의 definition, 뜻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 key term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알아야 되는. 네.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이 key term이 사용되는 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티애니티가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는 크리스티애니티를 또 어떻게 믿는지 똑같은 크리스티애니티지만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 이해를 도와주는 map based, 지도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지도 딱 보고 이렇구나.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냥 한눈에 알 수 있게요. 글자만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됩니다. 지도를 봐야지 이해가 돼요. 자,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cultural landscape 교과서. 교과서를 따라가는 그런 강의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또 학교 GPA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자, 키워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요.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잘 되게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서머리, 뭔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패키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풀이도 있어야겠죠. MCQ와 FRQ 이것을 통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시험지를 토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 MCQ 60문제, 1시간 안에 60문제라면 1분에 하나 푸는 건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FRQ 한 20문제, 이제 메인 퀘스천은 3개지만 그 퀘스천 하나마다 서브 퀘스천이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20개 넘는 그런 퀘스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 잘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수강 대상. 그럼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느냐? 소셜 스터디, 사회 과목에서 높은 A 점수가 필요한 학생. 네, 5점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혼자 공부해서 AP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이 휴먼 지오그래피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나 혼자 공부해서 내 학교에서 이 과목은 나만 5점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같은 학교 학생들하고 약간 차별화를 두는 그런 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 위에서 디자인됐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과목을 배웠지만 시험에서 5점을 받기 위한 엣지가 필요한 학생.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나 어느 정도 준비된 것 같아. 천만에요. 학교 선생님들 이거 진짜 못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시험장 갔다가요. 멘붕 와서 탈탈 털리고 3점 받습니다. 5점 받고 싶으면은 이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특징, 정리, 칼리지 보드 가이드라인을 근거해서 텍스트북 놓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말 갈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텀, 바로 이런 게 다 갈아서 넣었다는 그런 거죠. 자주 출제되는 지도를 별도로 이제 그 강의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강의에서 그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서 5점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어떤 노하우, 그런 인포메이션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그 강사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는 UCLA를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3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사회 과목 그리고 이제 영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 2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프랩에서 담당하는 과목들은 AP English Literature, English Language, US Government, Comparative Government, 그리고 Human Geography 이것들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제가 정말 이게 이제 4번째 에디션으로 제가 녹화를 한 건데요.
녹화를 하면 할수록 제 강의도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 요즘 트렌드로 자주 나오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이제 골라내고 다시 집어넣고 설명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이제 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휴먼 지오그래피를 생각을 하신다면 제 강의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통해서 5점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2, Population and Health, Lesson 1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는 그 인구에 관련이 된 거인데요. Chapter 2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tion. Human population has reached 7.5 billion compared to 1 billion under 1 billion in early 1800s.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이 죽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역에서는 왜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지, 저 지역에서는 왜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그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population distribution. 일단 demography,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시험에서는 demograph이라는 단어보다는 demographic이라는 단어로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이 지역을 설명을 해봐라. demographic characteristic이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설명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demography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Population concentrations. 2/3 of the world's inhabitants are clustered in these four areas. 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에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인디아하고 중국 그 두 나라를 합치면 거의 3 빌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world population, each colored represents approximately 1 billion population.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China, Central China하고 이제 Eastern China를 합해가지고 1 billion. 이제 Western China는 이제 여기에 붙어 있고요. 아무튼 인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만 1 빌리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디아가 이제 인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 빌리언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uch of the earth is either clustered or sparsely populated.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모여서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국의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이제 이쪽 지역으로 이 많이 사는 게 보이고, 베트남 많이 살고 있고, 인디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도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이퀘이터 이쪽에 그 데저트가 있는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웨더이 있는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있죠. 자, approximately 3/4 of world population lives on less than 5% of Earth's surface.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을 이렇게 4개로 나눠봤는데요. 너무 드라이한 랜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데저트죠. 사하라 데저트, 고비 데저트, 이런 데저트를 말을 하는 겁니다. wetlands,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못 삽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정글에 비가 되게 많이 와요. 물론 아마존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먹을 만한 어떤 그런 grain, 이런 거를 vegetable 이런 거를 재배를 못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Arctic, 너무 추워도 못 살겠죠. 그다음에 너무 높은 지역, 히말라야, 높은 산 이런 데는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지역이 사람들이 안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카르토그램을 보겠습니다.
이 맵을 보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인구가 많은지, 인구가 많은 거를 토대로 이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가 몇 명 없으니까 이 노란 줄로 조그맣게 냈죠. 캐나다가 사실 굉장히 땅덩어리가 큰데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이나하고 인디아가 엄청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원래 지구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클 수가 없는데 인구가 그래도 50 밀리언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차이나가 인구가 제일 많은 most populous state in the world 이렇게 불리웠지만 2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인디아가 이제 넘버 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차이나는 넘버 투가 되겠습니다. 차이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확 줄어든 건 아니지만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건 멈췄고 이제 인구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Thinking about population, Ecumene, Malthus, 그 다음에 Neo-Malthus 요거 세 개의 term을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리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자세히 좀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umene describes the areas of permanent human habitation. 사람들이 사는 지역, permanent하게 사는 지역, 그런 곳을 Ecumene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문 용어니까 그냥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에큐미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꾸준히 살던 데고,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그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Malthus하고 Neo-Malthus하고 people who disagree with Malthus 또는 Malthusian principle or theory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니까 요거는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드릴게요. 토마스 말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theory를 하나 내놔요. 그 theory는 he claimed that while population expanded at geometric or exponential rate, food supply increased arithmetically or linearly, and that will lead to the doom.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 연도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그래프 라인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엑스포넨셜하게 올라가요. 쭉 늘어납니다. 그런데 푸드 서플라이는 리니어하게 인크리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population growth will outpace food supply. Therefore, there will be shortage in food to provide for the people. Then we're doomed. Humanity will get into trouble. 그거를 말터스가 이제 자기의 프린시플이라고 내놓은 거죠. 사람들이 you're right. Yeah, we're having too many kids. 이 population이 이렇게 linear growth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exponential growth 너무나 빨리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food production은 linear 이렇게 가니까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exponential growth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나요? 아닙니다. food가 모자라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food 살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은 있어도 음식이 이제 먹을 게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ood production도 population growth처럼 exponential growth를 해가지고 오히려 food production이 population growth보다 더 많은 increase가 있었기 때문에 surplus food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Malthus theory는 disapprove하게 되는 거죠. Malthus theory는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okay, it's been proven wrong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Neo-Malthusians 이 Malthus theory를 이제 사람들이 it's wrong 이게 아니라 no, it's not wrong 하고 Malthus theory를 아직도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Neo-Malthusians라고 합니다. What do they claim? The population will ultimately exceed food or another resource and already has in selected regions of the developing world. 그러니까 okay, fine. Exponential population growth was met or matched by exponential food production. But eventually, that will stop. And also, other resources such as fresh water, habitable land, 그냥 다른 리소스가 이 exponential growth에 매치를 못할 거다. Chapter 3, Migration, Lesson 1. 자, Chapter 2에서는 popul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사 또는 이민을 하는지 movement of the people에 관련해서 고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roduction. 이제 우리가 migration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relocation, global 그리고 또는 local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고업을 해볼 것이고요. 자, brief history of migration, human history defined by migration. Early humans moved for food and water. Major migration out of Africa, colonial expansion, Atlantic slave trade, industrial urbanization. 요 네 개가 migration 하는 또는 했던 큰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out of Africa. 그러니까 이 그 human beings, 우리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이제 그 만들어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에서 이 human population이 created 됐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이제 아라비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카우카스 그쪽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initial migration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따로따로 알아서 자기 지역에서 살다가 colonial expansion, colonialism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는 그거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유럽에서 그 이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미 대륙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제 involuntary slave trade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이사 가고 싶어서 이민 가고 싶어서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끌려간 거니까. 아무튼 그것도 migration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industrial urbanization. 이제 industrialization이 생기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 안에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job opportunity, business opportunity 그런 걸 찾아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스스로 알아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네 개의 그 major migrations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migration 이 terminology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migration permanent move to a new location. temporary move이 아니라 permanent move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대학교, 이제 미국의 좋은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 4년 동안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migrant일까요? migrant라고 부르지 않죠. 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또는 오랫동안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잠깐 공부하러 간 거기 때문에 migrant라고 레이블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미국에 어떤 투자 이민을 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migrant라는 term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emigration이라는 단어. emigration이라는 단어는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다른 나라로 갈 때는 emigration이라고 부릅니다. immigration은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 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immigrant 또는 immigra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emigration, immigration 그 차이가 있는 거죠. Net migration, difference between emigration and immigration.
그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그것을 비교해서 net out migration 또는 net in migration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요거 한 문제는 나옵니다.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뭔지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빌리티하고 서큘레이션도 터미널리지 여기 써놨는데요. 여기 지도를 올려놨는데 이 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안에서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도메스틱 이게 이제 미국 시험이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에서 인터널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게 이제 그 트렌드가 잡혀 있는지 그것도 물어볼 것이니까 공부를 해두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스 이스트에서 사우스로 가거나 또는 웨스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웨스트에서도 사우스로 가거나 웨스트로 많이 가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Major international flows in 2014. 그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네,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로 누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사를 가는지, 이민을 가는지, 그것만 정말 주구장창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지도 하나 올려봤고요. More than 40% of international migrants come out of Asia. 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민을 갑니다. 아시아가 살기가 좀 빡센 것 같기는 해요. Push factor, pull factor.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al 이렇게 그 pull factor를 또 push factor를 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pull factor, push factor은 시험에 둘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요 페이지에서 한 문제는 나오니까 요거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centrifugal force, centripetal force 그것도 시험에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같은 그런 그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push factor. Force that induces people to move out. 나 여기 살기 싫어. 해외 나가서 살래. 해외 나가서 살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만드는, 움직이는 그 force를 push factor이라고 합니다. 또는 pull factor. 나는 이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어. 그 지역이 사람들을 풀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 사람들을. 나 보스턴 가서 살고 싶어. 난 뉴욕 가서 살고 싶어. 뉴욕에 뭐가 있는데? 보스턴에 뭐가 있는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pull factor이 되는 거죠. 자, three types of push and pull factors are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al.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Economic, jobs, better pay. Cultural, forced migration because of political unrest or war. Environmental, harsh conditions tend to push people.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example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Political migration.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거죠. 또는 내가 그 어떤 presidential candidate을 서포트를 했는데 그 캔디데이트이 졌어요. 그리고 그 캔디데이트를 서포트했던 사람은 이제 그 거버먼트 리더들 또는 거버먼트 워커들한테 핍박, 프레셔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어레스트 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토처를 당할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 다른 그 opposition을 서포트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겠죠. 그게 이제 political migration이 되는 겁니다. political migration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살면은 죽겠구나. 도망을 가야죠. 정치적인 이슈로. Civil war in Syria is also 그 political 이제 그 migration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지역,
internal war이 있는 지역 그거를 꼭 그 example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al migration.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라는 굉장히 큰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다 때려 부수고 다 물속에 잠기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휴스턴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살 수가 없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너무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겠죠. 화산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겠죠. 그게 바로 environmental migration이 되겠습니다. economic migration. 이거는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Chapter 6, Religion, Lesson 1. 자, 지금부터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5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언어가 사람들을 디바이드 시키고 대립 관계 컴핏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를 두 개로 세 개로 막 쪼개는 나라를 여러 개로 나누는 그런 포스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religion은 language보다 더 심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까지 죽이고 전쟁하고 정말 religion은 디바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compromise라는 reconciliation이라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요. 자, 그럼 introduction, religion, key cultural element in influencing identity, politics, landscape, conflicts, food, clothing, the type of music you listen to, type of books you read, type of movies you watch, type of TV programs that are made. 이런 게 다 religion에 어떻게 보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Can unify or divide societies? It leads to wars, basically. 자, geographers study distribution, diffusion, cultural impact, and globalization.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종교에 관해서. 자, what is religion? It's a system of beliefs, practices, and symbols uniting people into a community. Provides meaning, values, ethics, life, death explanations, and expressed through ritual, sacred text, worship, and moral codes. 이렇게 religion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type of religion.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universalizing religion이 있고 ethnic religion이 있는 거죠.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Universalizing religion은 it seeks converts globally. 그러니까 아무 인종이나 아무런 에스닉 그룹이나 이 그 컨버전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Christianity 이제 예수, Jesus Christ를 믿는다라는 거. Do I have to be a white person to do that? No. Do I have to be black? No. Can I be a Middle Eastern person? Yeah. Can I believe Jesus as a Korean? Yes, of course. 모든 사람들이 다 조인할 수 있는 그런 religion은 universalizing relig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가장 큰 게 Christianity, Islam, 그리고 Buddhism.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universalizing religion이 되겠고 ethnic religion은 그 ethnicity, 어떤 민족이 딱 자기네들이 믿는 그 종교는 그 민족이 이제 따르는 그런 스페시픽한 종교를 ethnic religion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Religion that primarily appeals to one group of people living in one place, more closely tied to the physical geography of a particular region, especially with agriculture. 자, 그래서 가장 그 유명한 ethnic religion은 힌두이즘, 그 다음에 주다이즘,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신토 이렇게 되겠는데요. ethnic relig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힌두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유태인, 그러니까 Jewish faith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건 아닙니다. convert 하면 됩니다. 네. 조인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ethnic religion은 it appeals to one specific ethnic group.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꼭 그 민족이어야만 믿을 수 있는 종교는 사실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ecularism, decline of religion in society, especially in developed regions. secular이라는 단어는 종교와 거리가 먼, 종교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you know what, I don't want to deal with that religion. I just want to put a distance between me or my society, my community, and that religion. Or in fact, all religion. 모든 종교하고 거리를 두고 또는 종교하고 어떤 릴레이션십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릴레이션십을 그냥 끊어버린 이제 그런 것을 secular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 world's four largest religions are Christianity, Islam, 힌두, 그 다음에 Buddhist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hristian, 이슬람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힌두는 이 인디아 사람들이 인디아에 1.4 billion people이 있어요. 그리고 인디아 말고도 이제 인디아 안에 말고 인디아 사람들이 전 세계 다 퍼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힌두가 많기 때문에 1.2 billion 굉장히 많죠. 부디스트 507 million 이렇게 네 개의 릴리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는 이제 힌두이즘만 에스닉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인디언들만 주로 믿으니까. Folk religions account for roughly 6%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1% of the world population adheres to different religion, Judaism, Sikhism, so on and so forth. 자, 여기에서 파이 차트도 여기 있고요. 자, 랭귀지가 아니라 릴리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Christianity is the most widespread of the major world religions. Islam is spread in a wide arc stretching from West Africa to Southeast Asia. Hinduism is concentrated in India and Nepal. Buddhism is concentrated in East Asia and Southeast Asia. 이렇게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종교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Christianity, 이슬람, 여기 건너뛰죠. 네, 여기 건너뛰고 여기는 바로 힌두이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디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가 퍼져 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종교를 봤을 때 branch, denomination, sect가 있는데 language에서도 이제 family가 있고 branch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branch가 있고 denomination이 있고 sect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hristianity 같은 경우에 이제 Catholic, Roman Catholic Church가 있고 Eastern Orthodox가 있고 Protestant가 있고 또 다른 이제 그런 브랜치가 있고 또 그 브랜치 안에서도 또 여러 denomination이 있고 이제 그렇게 나눠지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Christianity 기독교 섹트가 한 280 정도 되는 2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파가 많습니다. 이 릴리전도 굉장히 디바이시브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pilgrimage is sacred religious journey 이렇게 요것도 한번 그냥 집어넣어 봤는데요. 자, Christianity 요거 설명하기 전에 종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설명을 들어야지 이 챕터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한 5분 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2000년, 3000년 정도 전해를 보겠습니다. 나라들의 어느 지역, 어느 civilization을 가든 종교는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가 polytheism을 이제 서포트했죠. polytheism은 뭐냐? 여러 신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잖아요. Zeus, Apollo, Hera. 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집트도 Horus, Ra, Isis 되게 많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multi-gods를 믿게 돼요. polytheism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사는
Jew, 유태인들, Jewish people은 one God, monotheism. There's only one true God. 신은 하나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막에서 살다가 이제 그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슬레이브로 일을 하다가 모세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주들을 끌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그 가나안 좋은 땅 꿀과 밀크가 흐르는 그런 이제 땅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유태인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종교가 있어요. 주다이즘입니다. 주시. 그런데 이 주다이즘에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신이 Chapter 8 Political Geography Lesson 1. 자, Chapter 8 이 정치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13 chapters 중에 이 Chapter 8이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건너뛰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건너뛸 걸 왜 집어넣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는 배우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AP Human Geography 시험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말을 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Political Geography, Study of Spati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ower.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State, Sovereignty, Nation, Nation State, Multinational State, Stateless Nation. Terminology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고 더 중요한 거는 FRQ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State은 나라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country라는 소리죠. 이 스테이시 되려면 네 개가 필요해요. Defined territory, 두 번째, 인구, population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government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autonomy, independence가 있어야 돼요. sovereignty. 1920년대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이 있어요.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거버먼트는 임시정부가 있었긴 했지만 네 번째, autonomy가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state,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나라다라고 부를 수 없는 이제 그 일본의 콜로니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땅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사우스 코리아 테리토리 있고 사람도 한국 사람들 그대로 있습니다. 거버먼트 있고 그다음에 이 autonom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이트를 외울 때 그 네 가지를 꼭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스테이트는 그렇게 네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또 스테이트이 되지만 또 다른 데피니션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정치학을 가르칠 때 쓰는 이제 그 데피니션인데 스테이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when state exists when a government of that state has monopoly on violence.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in order to become a state, an organization, government must have monopoly on violence. 그 땅덩어리에 violence에 관련해 가지고 이 모든 그 violence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다. 그렇게 정치학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를 봤을 때 사우스 코리아에서 바이런스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뭐 빌딩을 폭파시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government, 한국 정부는 정부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빌딩을 때려 부시거나 누굴 다치게 하거나 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모노폴리 파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나면은 한국 정부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군인들하고 싸워서 그 군인들을 이제 뭐 당연히 죽이겠죠. 또는 범죄자, 뭐 살인자 같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형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강도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해요. 그러면 경찰을 보내서 그 강도를 두들겨 패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때려도 괜찮은, 폭력을 써도 괜찮은 파워를 가진 게 한국 정부예요. 그렇죠? 밀리터리,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모노폴리 파워를 가진 것도 정부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Monopoly on violence. 그것도 state를 define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터미널리지니까 그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Sovereignty, 자유라는 말이죠. Nation, nation은 나라가 아닙니다. 민족입니다. Group of people with same ethnicity that has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identity, and or political goal. 그 정치적인 어떤 사상을 같이 share하는 ethnic 그룹을 nation 또는 nationality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런 한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처럼 nation state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이거 다른 챕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nation state 한번 대봐라. 어떤 게 nation state이냐. 아시아에서는 South Korea, 그 다음에 Japan, 요거 두 개가 제일 좋은 답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쓰지 마세요. 그냥 South Korea, Japan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답이 되고, 유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덴마크 아니면 아이슬란드가 제일 좋은 답입니다. 만약에 노르웨이나 핀란드가 보인다.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그러면 노르웨이나 핀란드를 골라도 좋습니다. 학생들 헷갈리게 하려고 스위스랜드나 벨지엄 이런 나라를 이렇게 초이스로 줄 수도 있어요. 벨지엄하고 스위스랜드는 그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multinational state, 나라 하나에 여러 민족이 살 때 정치적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들, China, Russia, Canada, Belgium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리고 stateless nation,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가장 좋은 답은 Kurds. Kurds랑 Palestinians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Palestinian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요. Kurds 또는 Kurdish people, 이게 가장 좋은 답이 됩니다. FRQ에서 만약에 이런 거 보이면 무조건 Kurds에 대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state 설명했고, microstate 시험에 그거 가끔 물어봐요. microstate이 뭐냐, 또는 microstate example 하나 달라고. microstate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 microstate에 관련해서 퀘스천이 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쓰시기 바랍니다. 어디? 바티칸하고 모나코 둘 중에 하나. 바티칸 아니면 모나코. 네, 제일 좋은 답입니다. 그게 마이크로스테이트고요. 여기 모나코 사진 여기 올렸는데 되게 작아요. 2 square kilometers. That's it. 그 다음에 엔타르크티카, 남극을 보겠습니다. 남극은요,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땅덩어리 위에 또 얼음이 또 가득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음, 이제 그게 땅 밖으로 이제 빙산처럼 이렇게 프로트루드 해가지고 진짜 큰 테리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남극, 사우스폴 있는 여기 엔타르크티카를 말을 하는 거죠. 엔타르크티카는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왜? 테리토리는 있지만 사람이 안 살아요. 엔타르크티카에 사는 뭐 에스키모는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고 엔타르크티카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버먼트가 없고 거버먼트가 없으니까 sovereignty도 없겠죠. 그런데 이 비어있는 땅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우리 이 땅 주인이다 이렇게 클레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한 거죠. 야, 이 빈 땅에 니들이 가서 깃발 꼽았다고 그게 다 니 땅이야? 천만에. 그래서 이제 이 애나르티카를 두고 여러 나라들끼리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본부 또는 기지, 헤드쿼터 같은 거 세우면서 이쪽 지역은 우리가 리서치하고 우리가 담당할게 뭐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 지역을 컨트롤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 깃발도 보이죠. 세종 기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애나르티카는 여러 나라들이 한 지역을 이렇게 클레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Chapter 9, Development, Lesson 1.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Development는 경제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삶, life, happiness, contentment, development, progress 그런 거를 이 챕터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시험에 중요한 게 몇 개 나옵니다. 중요하다라는 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MCQ 뭐 ABCD 이런 것 중에 한 개 맞는 답 고르는 정도가 아니라 FRQ에서 패러그래프 한 개 정도는 뚝딱 써내려갈 정도로 설명을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챕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콕콕 집어서 가급적이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DC, LDC. MDC는 More Developed Country, LDC, Less Developed Country. 선진국, 후진국.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아주 쉽습니다. GDP, Gross Domestic Product.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프로듀스 하는지, 뭐, 경제 활동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literacy rate. 인구의 몇 %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 물론, 뭐,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literacy rate.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자, HDI를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건데요. 이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It's created by UN. It combines three dimensions. Economic,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nd purchasing power parity. 이 PPP, GNI를 베이스한 PPP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따지게 되겠고요. Social, mean and expected years of schooling. 얼마나 많은 에듀케이션을 받는지. 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에듀케이션을 미래에 받을 것인지. 그리고 demographic life expectancy.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이 세 개의 메이저 디멘션을 가지고 HDI를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못 살고 힘들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잘 살고 행복한 치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MDC는 당연히 높겠고 LDC는 당연히 낮겠죠. 이 HDI 스코어북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Switzerland 0.967, Norway, Iceland, Hong Kong, Denmark, Sweden, Germany, Ireland, Singapore 이렇게 쭉 잘 사는 지역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outh Korea 여기 있죠. .929, Japan .92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나라가 HDI가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잘 사는 나라는 이제 높은 숫자가 있고 못 사는 나라는 숫자가 아주 낮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HDI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당연히 가난한 지역,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HDI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
이 아프리카에 있는 0.275 제일 낮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디벨롭먼트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빨리 죽고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직업도 번번한 거 가질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많은 유러피안 컨트리들 그리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런 데는 잘 살고 또 오래 사니까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HDI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스턴 유럽은 다른 지역은 그런데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돼요. 못 살지만 몇 년 후에 HDI 재보면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스턴 유럽만 HDI가 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턴 유럽이 점점 살기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 HDI 공부를 해두면 되겠고요. 라틴 아메리카 0.78, 이스트 아시아 그러니까 이스트 아시아라고 하면은 한국하고 일본 빼고 차이나를 말하는 겁니다. 0.72,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0.71, 미들 이스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ub-Saharan Africa 되게 낮죠. 0.47. 자, 그러면 HDI를 가지고 이제 이 나라 잘 살고 저 나라 좀 못 살고 그 정도 파악을 했으면은 그 HDI에 들어가는 그런 다른 인덱스, 다른 그런 그 인풋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업을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요거 다른 챕터 레슨에서도 제가 설명한 건데 Number of TVs to people is practically 1 to 1. MDC. 잘 사는 나라는요. MDC는 사람 하나당 TV 한 대다. 그 레이시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제 당연히 여러 사람한테 TV가 한 대다.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 한 명당 TV가 한 2대 정도는 됩니다. 무슨 한 사람당 TV가 2개 있냐고요? 여러분들 집에 TV 하나,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나하고 내 동생 4명이서 사는데 TV 2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집에는 TV가 여러 개죠. 거실에 있는 TV, 또 뭐 안방에 있는 TV가 있고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것도 TV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TV입니다. 태블릿 TV입니다. 예. 왜? 뭘 볼 수가 있잖아요. 스크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literacy rate 그 PPP 이런 거 볼 건데요. Literacy rate exceeds 95% in MDCs. Compared to less than 30% in some LDCs. 예, 어떤 LDC, 정말 못 산 나라는 30% 정도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이 literacy rate, 지금 95%가 넘는다고 돼 있는데, 95, 96, 97 뭐 이런 퍼센트가 있는 거죠. 한국은 99%고 전 세계에서 넘버 원입니다. 제일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많냐? 한글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읽고 쓰기가 쉽잖아요. 세종대왕님 덕분에 highest literacy rate를 한국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MDC는 또 이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발전돼 있어서 오래 살죠. 수술 같은 거, 뭐 약 이런 거 잘 쉽게 좋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헬스에 관련된 인디스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HDI 중에 하나, Gross National Income Adjusted for Purchasing Power Parity, 또 PPP.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게 뭔가 아까 전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PPP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GNI, Gross National Income, Salary, 뭐 GDP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잘 사는 거 보려면 PPP를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3명을 따지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사는 사람, 한국에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일본에서 사는 사람. 3명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스쿨 매스 티처리라고 하겠습니다. 3명 다 인컴,
셀러리가 똑같아요. 예, 그냥 for the sake of argument, $50,000 USD. 그러니까 미국 돈 달러로 했을 때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세 사람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셋 다 1년에 $50,000, $50,000를 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에서 세금을 내야겠죠. 통신 비용, 폰 비용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 그 다음에 뭐 물값, 전기값, utilities 이런 돈이 나가겠죠. 돈을 안 쓸 수 없는 거,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이센셜한 거 다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나한테 남은 돈이 얼마냐, 이걸 봤을 때, 그때, purchasing power parity. 그게 사람의 행복, 기준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돈은 다 $50,000씩 벌어. Chapter 11, Industry and Manufacturing, Lesson 1.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ustry하고 Manufacturing 여기에서 잘 나오는 어떤 스페시픽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슬라이드에 준비한 게 이제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는 이제 보면서 그거는 그냥 읽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irst lesson에서는 이제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업을 해볼 건데요.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일단 Industrial Revolution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Industrial Revolution이 언제 시작됐느냐? 1700년대 후반에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Great Britain, 정확하게 말해서 Northern England에서 시작을 해요. 이제 Industrial Revolution에서 가장 먼저 establish 된 또는 develop 하기 시작한 그런 인더스트리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물어보면 무조건 텍스타일입니다. 텍스타일이 답이에요. 텍스타일 뭔지 아시죠? cloth, 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flourish 되기 시작한 인더스트리고 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이제 완전 전 세계로 퍼뜨리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건들이 이제 shipping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제 deliver 될 수 있게 transport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스팀 엔진이 또 하나의 가장 important한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텍스타일, 가장 important한 거는 스팀 엔진, 가장 influential 했던 거는 railroad.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railroad 여기 있죠. 그리고 industrial revolution을 통해서 뭐가 이제 이루어졌느냐? urbanization, trade expansion, capitalism, environmental change.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urbanization, 이게 무슨 말이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도시 안에다가 공장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시츄에이션이라든지 어떤 사이트 팩터리라든지 뭔가 필요한 게 있겠죠. 그래서 아무 데나 못 짓고 어디 근처 가서 지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그거를 그 공장만 만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 이거 만들래.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지역에 다른 공장을 짓게 됩니다. 또는 그 공장을 서포트 해주는 다른 팩토리나 비즈니스도 그 지역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취직을 하고 잡을 갖고 살게 됩니다. urbanization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creation of jobs, creation of living quarters so that people can gather and work.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살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레스토랑이 생길 것이고, 쇼핑센터가 생길 것이고, 스쿨, hospital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urbanization이 되는 겁니다.
trade expansion. 물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다 팔아야죠. 왜? 우리 동네에서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capitalism. 예, 캐피탈리즘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주, 그러니까 lord라고 하겠습니다. Lord of some castle.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부자였고 그런 사람이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Industrial Revolution이 오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런 일반 land owning nobility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캐피탈리즘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environmental change, environment가 많이 이제 바뀌죠. 뭐 나빠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폴루션이 이제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where did industry originate?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Northern England and Southern Scotland in the second half of 18th century or late 1700s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ndustrial Revolution refers to improvements made in industrial technology that transformed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goods. 이게 정확한 definition이니까 요거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를 이제 큰 팩토리, 큰 어셈블리 플랜트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머시너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한 번에 이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집에서 혼자서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그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cottage industry라고 부릅니다. 옛날 동화책 같은 거 읽어보면 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를 가지고 cloth 또는 텍스타일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카리지 인더스트리인 거죠.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서 다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지만 옛날에는 슈메이커들이 자기 샵에서 어프렌티스 뭐 한 명 정도 두고 혼자서 뚝딱뚝딱 신발을 만들었잖아요. 카리지 인더스트리가 되겠습니다. Key inventio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ere steam engine, iron forge, coke, canals, 그 다음에 railway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스팀 엔진을 만들면서 이제 레일웨이가 활성화되고 이제 레일웨이를 또 사용을 하려면 iron forge, 철도, 쇠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길을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Industrial Revolution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between 1750 and 1950. 시작은 1750s 이후에 했지만 그때만 Industrial Revolution이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And 1950 in which the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socio-political systems occurred. 그래서 1950년대에도 Industrial Revolution이 이제 오게 됩니다. 만드는 그 방식이 완전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어셈블리 플랜트에 쫙 서가지고 손으로 뚝딱뚝딱뚝딱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게 아토메이드 되는 그냥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런 매뉴팩처링으로 바뀌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텍스타일, 스팀 엔진, 그냥 한두 개 때문이 아니라 it was a collective invention of hundreds of mechanical devices. The term is somewhat misleading because the revolution happened over several centuries, not overnight.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Industrial Revolution이 어떤 식으로 diffused 됐는지 정리를 이제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다크 스팟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영국으로 쫙 퍼져요. 그 다음에 이게 유럽 이제 본토로 넘어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영국하고 가까운 이 지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쪽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퍼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쫙 퍼지게 되고 미국에서 퍼지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또 노업을 한 거는 뭐냐? Industrial Revolution, 아까 전에 steam engine, railway 또는 railroad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라인이 railroad예요.
영국은 나라가 작지만 레일로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깔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인더스트리얼라이즈 되는 지역을 토대로 바닷가 쪽으로 그 레일웨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배 실어가지고 해외에다가 팔아먹으려고 또는 인랜드 안으로 이제 그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레일웨이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due to the increased number and complexity of machines, the field of engineering was born. Alth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spread to North America after it did to Europe, it was adopted more quickly because of the unity of the people.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유럽에서 먼저 퍼졌지만 Industrial Revolution이 더 제대로 빨리 스테이블하게 widely 자리 잡은 거는 미국이 더 빨랐어요.